오늘 제가 들고 온 사건,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고 같이 생각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저한테 이제 노멀팅님 최근에 물 들어와서 굉장히 좋겠네요, 해킹 사고 많아져가지고 좋겠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해킹 사건은 작년도 비슷하게 났어요. 2024년도 지금 수준으로 꽤 자주 났는데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뿐이죠. 2024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북대학교가 해킹 공격을 받아서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직원들. 그럼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었는가?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학사정보 등을 포함하여 74개 항목. 야, 74개면 웬만하면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적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유출된 개인정보가 32만 건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조사 결과 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공격으로 데이터가 추출되었다라고 합니다. SQL 인젝션은 제 채널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늘 있어 왔던 이야기고, 웹 해킹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해킹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웹 해킹을 공부하고 전북대학교를 털어볼까 하면은 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SQL 인젝션과 이 취약점이 어디에 존재했는가? 이 취약점은 학사 시스템에 존재했대요. 수강 신청하는 페이지랑 막 그런 것들 있죠. 그 사이트에서 SQL 인젝션과 이 취약점이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학사 시스템에서 이걸 이용했으려면 중요한 게 뭐죠? 계정이 있어야 돼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으면 학사 시스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이 공격조차 하지 못하겠죠. 근데 계정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해커가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빼갔을까?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계정이 있었대요. 학사 시스템에 들어와서 SQL 인젝션과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시도했던 계정을 찾아보니까 중국 국적의 유학생이었나봐요. 중국 국적의 30대를 검찰에 불구속했다. 이 중국 국적의 요 A씨가 자기가 쓰고 있던 계정을 해커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대요. 저희가 저번에 아이순이라는 회사를 한번 알아봤었는데 뭐 확실하진 않으니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중요한 건 해커를 처벌해야겠죠. 그래서 이 해커를 처벌하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해커는 IP 주소를 돌렸겠죠. 누가 정직하게 내 집에서 내가 사는 위치에서 내 컴퓨터로 해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못 찾겠죠. 최근에 결론이 나왔는데요. 전북대 학사 시스템 해킹 사건, 주법은 못 찾았지만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IP를 추적했는데 당연히 프록시 서버였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잡겠다고는 했지만 결과는 못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저는 여기에서 뭐 특정 국가를 비난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과연 무엇이냐, 이 특정 학교에 3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학사 시스템의 취약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학사 시스템에 있는 취약점을 이용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계정이 있어야 한다, 본인 인증이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간과합니다. 에이, 학사 시스템은 학생들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취약점이 있어도 돼. 괜찮아.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모의해킹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모의해킹 들어가서 이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듣습니다. 에이, 근데요, 그 취약점 저희 안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에? 왜요? 왜 안 고쳐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이거는 저희 직원들끼리만 쓰는 거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죠. 직원들이 그 해킹을 할 수 없어서 그 시스템을 내비둬야 되는가? 그건 아닌 거죠. 언제든지 해커는 그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취약점을 점검하고 그 취약점들을 제거해둔 상태여야 하겠죠. 해커가 이 계정을 탈취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상황도 많이 봤어요. 모의 해킹을 딱 나갔어. 그랬더니 사이트를 하나 주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어. 이거 모의 해킹 해달래. 그래서 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어라? 로그인 페이지가 뜨네. 지금 여기 로그인 기능이 있는데 로그인을 해야 요 사이트를 제대로 볼 수 있고 취약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스트 계정 전달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로그인부터 털어주세요. 계정은 안 드릴 겁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모의 해킹하는 사람들을 불러. 그러면 이제 취약점을 찾게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한번 빈 상태로 해보세요. 대신 일주일 뒤에 나가야 됩니다. 당신. 타임 리밋까지 줘.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로그인을 못하면 이 안에 있는 내부 시스템을 점검을 못한다니까요. 취약점을 못 찾아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분이 그러니까요. 이 로그인을 못 누르면 해커들도 이 안에 있는 취약점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돈을 받고 취약점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만 사용할 거고, 그리고 우리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에만 공격을 하겠죠. 해커들은 정해진 기간 없죠. 플러스 이 로그인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내부자를 섭외하기도 해요. 모의 해킹할 때 그것까지 허용해 줄 거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할 거면 기간도 1, 2년 주고, 그리고 방법도 제한하지 말고 진짜 공격자랑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으면 진짜 똑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든가, 그게 아닌 상황에서 취약점을 찾는 거면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계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어가서 만약에 로그인이 뚫렸다는 가정하에 뒤에 있는 취약점들이 있는지 점검하고 그걸 고치게 만드는 거죠.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웹서버가 있어. 모의 해킹에 들어갔어. 웹사이트 주소 받았어. 딱 접속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접속을 끊어놨어. 이 앞에 와프 방화벽을 하나 둬가지고 IP로 차단을 해. 내가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담당자님 이거 와프 해제해 줘야 저희가 들어가는데요. 담당자는 그것부터 우회해서 들어가 주세요. 만약에 저희는 이게 안 뚫렸다면 안전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치과에 갔어. 돈을 내고 치과 의사한테 저 충치 좀 확인해 주세요 해서 치과 의사가 아 그래요? 아 해보세요 했더니 아 하면은 충치 발견될 거잖아요. 내가 아 안 한 상태에서 충치를 발견해보세요. 입을 꾹 다물고 있어. 굉장히 이제 열이 받죠. 그죠? 그러면 강제로 입을 열어야 되나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간혹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 모의 해킹을 하는데 아이디도 줘, 방화벽도 내려줘. 그러면 그게 무슨 모의 해킹이냐. 그냥 다 계정 주고서는 그냥 다 뚫린 상태에서 모의 해킹을 받는 거면 그게 무슨 모의 해킹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의 해킹은 침투 테스트, 레드티밍과는 전혀 다른 형식이에요. 모의 해킹은 우리가 정해진 기간 안에 그리고 정해진 방법으로 최대한 많은 취약점 결함들을 찾아내서 공격을 막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협조,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방화벽을 우회했다 가정을 하고, 혹은 방화벽이 네트워크 설정 오류로 내려갔다라는 가정하에, 혹은 계정이 탈취됐다는 가정하에, 혹은 내부자가 해커라는 가정하에 모의 해킹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기사에서 어디 모의 해킹 하는데 계정까지 다 제출했다, 이거는 모의 해킹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원래 그래요. 원래 모의 해킹은 그렇게 다 협조를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모의 해킹 하시는 분들 부르는 것도 값이 꽤 나가거든요. 비싸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야. 그 비싼 돈 주고 와서 그냥 돈을 허공에다 버리지 말고 이왕 모의 해킹 받을 때 잘 협조해서 매년 2번 정도씩, 그게 아마 기준일 거예요, 법. 이 2번 받을 때 제대로만 받아도 솔직히 말하면
기사에 나올 일 별로 없습니다. 웬만하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다 하면은 무조건 해킹을 안 당하냐,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현저하게 해킹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니까 우리 보안을 위해서는 좀 같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